이 심장을 멈추고 하는 수술이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나온 치료법, 심장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대퇴정맥,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심장 판막의 헐거운 부분을 클립으로 찝어서 고치는 시술을 바로 경피적 승모판막 성형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클립 시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구루입니다. 네, 승모판막 폐쇄 부전 또는 승모판막 역류증이란 말은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는 질환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심장은 펌프나 엔진의 역할을 하는데 피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려면 심장 내에 있는 4개의 방이 일괄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하는 연결기관이 필요하죠. 심장 내에 있는 4개의 문, 대동맥 판막, 승모판막, 폐동맥 판막, 삼천판막, 이 4가지 판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바로 승모판막이고요. 이 승모판막이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문을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삐거덕거리기도 하고 또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판막이 잘 열리지 않으면 협착증, 닫았는데 제대로 꽉 닫히지 않고 틈이 벌어져서 그 사이로 이제 피가 샌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역류증이라고 그러죠. 꽉 닫히지 않아서 생기는 폐쇄 부전, 이게 바로 승모판막 폐쇄 부전증이 되겠습니다. 승모판막 폐쇄 부전증은 말 그대로 한쪽으로 가야 될 피가 문이 꽉 닫히지 않기 때문에 뒤쪽으로 역류가 돼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판막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서서히 진행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역류가 계속해서 많이 되게 되면 결국에 심장 내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점점 커지게 되고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심부전증으로 환자가 악화돼서 사망하게 되는 병이기 때문에 빨리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쇄 부전증의 원인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막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1차성 승모판막 역류증이라고 하고요. 문의 경칩이 떨어진다, 문고리가 헐겁다, 손잡이가 이상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아니면 염증이 생긴다거나 유전적인 문제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판막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1차성 승모판막 역류증이라고 하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판막 자체는 괜찮은데 주변부의 문제 때문에 2차적으로 판막에 문제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2차성이라는데요. 문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쪽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근육이 늘어나는 확장성 심근병증 또는 심부전증 같은 경우가 보면 좌심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판막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당겨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오랫동안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오래 있게 되면 좌심방이라는 구조물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판막을 이렇게 당겨서 문제가 생긴 경우, 이런 경우는 2차성 승모판막 역류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심장 판막 질환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곤란입니다. 누워있거나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만 걸어도 갑자기 숨이 찬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갑자기 계단을 2, 3층 올라가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 이런 증상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흉통, 가슴이 쪼이는 증상이 있다거나 흥분하거나 긴장하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또는 굉장히 어지럽다거나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검사로 심전도 검사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죠. 검사를 해보면 부정맥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정상보다 커져 있다. 확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검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심장이 식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식도 초음파라고 해서 입 안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심장을 보는 경식도 심초음파를 통하면 거의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문 고장나면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간단하게 경칩이 떨어졌다, 못을 박아 넣거나 아니면 아주 심해서 문이 너덜너덜하고 기능이 없다, 그러면 새 문으로 갈아 넣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심장 판막도 근본적으로 승모판막 역류증이 있으면 심장을 멈추고 절개해서 좀 늘어난 부분은 잘라내고 끈이 끊어진 부분은 연결해주고 하는 승모판막 성형술을 통해서 수술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요. 만일에 이게 손상을 받아서 수선으로 쉽지 않은 경우에는 새 판막으로 교체하는 인조 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우리 그 1차성 승모판막 역류증의 치료가 되겠고요. 판막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심장 자체가 커져 생기는 2차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심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심장이 아주 커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런 환자들은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충분히 치료를 했는데도 이게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간혹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만 수술적인 치료는 사실 이런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나온 치료법, 우리 수술을 통하지 않고 간단하게 시술을 통해서 이 승모판막이 역류되는 부분을 클립으로 이렇게 탁 집어서 하는 승모판막 클립 시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1차성이든 2차성이든 이 환자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 심장 문제뿐만이 아니고 폐나 간이나 콩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심장을 멈추고 하는 수술이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수술을 못하고 그냥 약물 치료만 하는 게 지금까지의 치료였다면 가슴을 절개하고 심장을 멈추는 과정이 없이 심장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대퇴정맥,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심장 판막의 헐거운 부분을 클립으로 집어서 고치는 시술을 바로 경피적 승모판막 성형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클립 시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성인 경우는 수술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이런 시술을 한번 고려를 할 시기가 왔고 또 많이 이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피적 승모판막 시술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시술입니다. 고난이도 시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 과정이나 또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열어서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보면서 시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환자분한테서 어떤 종류의 치료가 적절한지, 클립을 시술 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시간은 보통 짧게는 1시간 반에서 길게는 한 4시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판막 전문가 또는 심장 초음파 전문의 또 시술 전문의 이 많은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요. 이런 팀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률이라고 보통 물으시는데 물론 수술처럼 100% 깨끗하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게 80, 90% 정도를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도 이 시술을 받고 난 뒤에 멀쩡하게 이제 퇴원해서 바로 걸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클립 시술의 제일 큰 장점은 회복 기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시술 후에 보통 이틀 후면 바로 퇴원하시고요. 운동이나 목욕이나 바로 하실 수 있다.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0세, 90대의 아주 고령인 환자분들은 전신 마취해서 가슴을 절개하고 하는 수술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나이가 젊더라도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간이 안 좋다거나 폐가 안 좋아서 전신 마취가 어려운 경우 클립 시술을 통해서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2차성 승모판막 폐쇄 부전증 환자들은 오히려 수술보다도 시술을 더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클립이 개발된 건 10년쯤 됐습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0년 전부터 시술이 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도입이 돼서 2020년 2월 이때부터 도입이 돼서 지금 이제 아주 많은 병원에서는 하지 못하고 이런 협업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일부 병원에서 시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클립이란 것은 우리 몸에 인조판막도 충분히 들어가고 스텐트라는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 이제 새살이 다 덮이게 되면 한번 시술이 잘 되게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술하고 난 뒤에는 여기 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피를 묽어지게 하는 약을 좀 쓰는 기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약제들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술하게 되면 평생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클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 있는 문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열고 닫는 게 오래 쓰겠습니까? 자주 쓰지 않는 게 오래 쓰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항상 다 말씀하세요. 많이 안 쓰는 게 좋다고.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이 4개의 문짝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을 합니다. 1분에 적어도 60번, 많게는 100번.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면 빨리 망가지겠습니까? 적게 뛰면 빨리 망가지겠습니까? 당연히 적게 뛰는 게 훨씬 더 오래 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심장 박동수를 늦추는 게 좋은데 심장 박동수를 늦추게 하는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고 짜게 먹지 않고 혈압 조절, 체중 조절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압력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당연히 심장 판막에도 압력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혈압이 낮은 분들은 살살 여닫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판막을 오래 쓰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혈압 잘 유지하고 운동. 흔히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면 맥박 200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인데 보통 1, 20분 정도 운동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남은 몇 시간은 심장 박동수가 평소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잘하신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심장 판막이고 문입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8만큼 살았는데 뭐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을 절개하지 않고 이런 시술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적극적인 치료가 어렵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혹시나 이상한 증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조기에 오셔가지고 적절한 검사 후에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뭐 10년, 20년 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하시면 120살까지도 건강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